차가운 저녁 공기가 강지훈의 뺨을 스쳤다.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메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의 약혼녀 박유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음식의 온기마저 빼앗아갈 듯 싸늘했다. 유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 씨,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 반문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유라야, 우리가 약속한 미래가 있잖아. 유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래 지훈 씨가 말하는 미래가 뭔데요? 월급 200만 원짜리 회사원이랑 결혼해서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아이 학원비 걱정하는 그런 미래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다. 난 그런 미래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라가 현실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웃을 줄은 몰랐다.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나 능력 있는 거. 유라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능력이 밥 먹여주나요? 아니면 이 레스토랑 식사비를 내주나요,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우린 사는 세계가 달라요. 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 날개가 되어줄 수 없어요.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지훈이 선물했던 약혼 반지였다. 이것도 돌려줄게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 테이블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별을 통보받다니. 유라는 그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존중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지난 몇 년간 유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와 함께 꿈꿨던 소박한 행복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정말 이게 당신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유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이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나 같은 여자한테 미련 갖지 말고 당신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은 내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지훈은 텅 빈 맞은편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각난 듯 아팠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모멸감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박유라가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리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어떤 다짐도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은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그때 그의 어깨에 누군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과 부딪힌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줍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서류를 줍는 것을 도왔다. 괜찮습니다.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크고 선한 눈매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관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순수한 걱정이 얼어붙었던 지훈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그녀는 주운 서류를 가슴에 안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지훈은 문득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에 시선이 머물렀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디자인의 은팔찌였다. 박유라가 좋아하던 화려한 보석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쩐지 그 팔찌가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네, 혹시 이 근처에 조용히 술 한잔할 만한 곳 아십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으로요. 지금 지훈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약간의 알코올이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길 건너편에 작은 이자카야가 하나 있는데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저도 가끔 혼자 가곤 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이름은 심야식당이에요. 간판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맛도 괜찮고 조용해서 혼자 생각 정리하기 좋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여성은 다시 한번 미소 짓고는 자신의 길을 갔다. 지훈은 그녀가 알려준 심야식당이라는 간판을 찾아 길을 건넜다. 정말로 간판은 작았고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사케 한 병을 시켰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훈은 박유라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았다. 그녀의 변심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라는 야망이 큰 여자였고 물질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은 그런 유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부응할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 사이의 진실한 감정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은 애초부터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문득 아까 길에서 마주쳤던 여성이 떠올랐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걱정, 어린 목소리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박유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만남이었던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박유라의 사촌이라는 사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잔인한 우연을 가장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도 하는 법이었다. 지우는 씁쓸한 술잔을 비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파혼의 아픔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미묘한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좌절감에만 빠져 있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오늘의 치욕을 발판 삼아 반드시 일어서리라.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리라. 밤은 깊어갔고 심야 식당의 작은 등불만이 지훈의 고독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훗날 거대한 불꽃이 되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전주곡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더 이상 어젯밤에 상처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으며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이곳이 그의 진짜 세계였다. 작전기획본부장, 육군중장 강지훈. 그의 명패가 놓인 거대한 원형 테이블 가장 안쪽. 그의 자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었다. 긴급 소집된 작전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측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 도발 징후가 포착된 탓이었다. 스크린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첩보 자료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고 각 부서 책임자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적 잠수함의 예상 이동 경로는 해안포 부대의 즉각 대응 태세는 동해 NLL 부근에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는가? 현지 지휘관의 보고 외에 다른 정보는 없는가?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수많은 장병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었기에 모두가 그의 입에 주목했다. 그는 짧지만 명료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즉시 대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예상 이동 경로에 초계함과 해상 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도록 공군은 전투 초계 비행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 출격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 육군은 전방 부대의 경계 태세를 한 단계 격상하고 모든 도발 원점에 대한 즉각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확고한 결단력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어젯밤 사랑하는 여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괴로워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는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강인한 군인 강지훈 중장만이 존재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의 지휘 아래 각 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이미 군 내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최연소 중장 진급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숱한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지휘력으로 국가를 지켜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작은 디자인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남자를 떠올렸다. 슬픔에 잠긴 듯한 그의 눈빛과 애써 괜찮은 척하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괜찮으실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틀어놓은 사무실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관한 내용이었다. 화면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긴급 작전 회의 장면이 짧게 비춰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 어젯밤 자신이 길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슬픔이나 피곤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표정,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수많은 장성들을 지휘하며 국가 안보에 중책을 맡고 있는 듯 보였다. 화면 하단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본부장 강지훈 중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지훈, 중장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에 그 초라해 보이던 남자와 지금 화면 속에 위풍당당한 군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아니면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걸까?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지훈 중장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연소 중장 진급, 각종 군사작전에서의 혁혁한 공로,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 군의 핵심 인물. 그의 화려한 이력은 서연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 중요한 인물이 그토록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어젯밤 그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과 심야 식당을 추천했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개 중소기업 디자이너인 자신이 감히 국가의 중책을 맡은 장성에게 동정심을 느꼈다니.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모습, 슬픔을 감추지 못하던 표정이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토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픔을 느끼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한편 박유라는 고급 습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친구와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강지훈과의 이별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차버렸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남자는 딱 질색이거든. 잘했어. 유라야, 넌 충분히 더 좋은 남자 만날 자격 있어. 듣자 하니 요즘 군대에 젊고 능력 있는 장군이 하나 있다던데 집안도 좋고 외모도 꽤 괜찮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친구의 말에 유라의 귀가 솔깃해졌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이름이 강지훈이었나? 하여튼 최연소로 별을 달았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고 한번 알아봐. 너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어. 강지훈 유라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설마 그 강지훈이 자신이 차버린 그 강지훈일 리는 없겠지. 이름이 같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강지훈 장군을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본 순간 유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자신이 한때 사랑했고 어젯밤 매몰차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가 장군이라고, 그것도 최연소로 별을 단.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과 사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검소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야근이나 비상 출근이 잦았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의 고충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가 그런 엄청난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니. 유라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가 보여주었던 실망감과 슬픔은 모두 연기였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걸까? 만약 그가 정말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유라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멀스멀 후회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걷어찬 남자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마탄 왕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번호를 눌렀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른다. 유라는 초조해졌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렸다. 박유라의 냉정한 얼굴, 그리고 우연히 만났던 이서연의 따뜻한 눈빛. 두 사람의 모습이 교차되며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TV에서 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순수한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어쩌면 세상에는 아직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그것이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작전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다시 냉철한 군인의 얼굴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지금 그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이미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강지훈은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군 후배의 여동생이 연첫 개인전이었고 축하 겸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들른 자리였다. 평일 오후라 갤러리 안은 한산했다.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다.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진 작은 골목길 풍경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이 그림 혹시 심야식당 골목 아닌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 역시 그림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리고 TV 뉴스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여인이었다. 서연은 지훈을 알아보고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 그때 심야식당은 괜찮으셨어요. 지훈도 가볍게 목례를 하며 답했다. 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뉴스에서 보았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우연한 재회에 신기해할 뿐이었다. 이 작가분과는 아는 사이십니까? 네, 제 대학 후배예요. 응원차 왔어요. 서연은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 그림, 저도 참 마음에 들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정감이 가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순수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지훈은 군인이었지만 의외로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대화는 생각보다 즐겁게 이어졌다. 지훈은 서연의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들의 매력을 느꼈고 서연은 지훈의 진중하면서도 때때로 보여주는 유머러스함에 호감을 느꼈다. 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강지훈 중장이 아닌 인간 강지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박율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후 그는 사람을, 특히 여자를 믿는 것이 어려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서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진솔한 말투는 지훈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전시를 다 둘러본 후 지훈은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때 술집 알려주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마침 오늘 저녁 약속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갤러리 근처의 작은 파스타 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훈은 서연이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서연 역시 지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녀는 뉴스에서 보았던 강지훈 중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의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가끔 대화 중에 무심코 드러나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리더십 같은 모습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편안함과 설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훈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서연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요. 서연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서연은 지훈에게서 강한 신뢰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했다. 만약 서연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다면 그녀도 박유라처럼 변하게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줄까? 그는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한편 박유라는 상류층 사교계에 발을 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온갖 파티와 모임에 얼굴을 내밀며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과 인맥을 쌓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지훈 중장에 대한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가 최근 국방부 장관의 비밀 만찬에 참석했다는 이야기,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이야기, 심지어 유력한 차기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야기까지 소문을 들을 때마다 유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신이 걷어찬 남자가 정말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그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떻게든 강지훈에게 다시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군부대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의 신분 때문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가 자주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유라는 우연히 자신의 사촌인 이서연이 최근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서연이 묘사하는 남자의 인상착의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강지훈과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아니겠지. 서연이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사람을. 유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슬쩍 떠보듯 물었다. 서연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어떤 사람이야? 서연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가끔 만나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유라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서연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서연이 만나는 남자가 정말 강지훈이라면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되찾아야 했다. 자신이 놓쳐버린 황금 동아줄을 절대로 사촌 따위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지훈과 함께 주말에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가기로 약속했다. 지훈은 군인 신분으로 공식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서연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사적인 방문 형식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봉사활동 당일, 지훈은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서연은 지훈의 소탈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그가 정말 뉴스에서 보았던 그 장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함께 강아지들을 돌보고 견사를 청소하며 땀을 흘리는 동안 서연은 지훈의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겉모습이나 지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직 눈앞의 생명들을 아끼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만이 느껴졌다. 그때 보호소 한쪽 구석에서 박유라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미행해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정말로 서연이 만나는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저토록 다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유라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교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 위로는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지훈의 숨겨진 신분, 그리고 박유라의 질투와 집착,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그들의 사랑에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느끼는 진실한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 대한민국 전역의 통신망과 주요 정부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 교통, 언론 등 사회 전반의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공격의 배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정교함과 규모로 보아 특정 국가나 거대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에 NSC가 소집되었고 사이버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다. 강지훈은 사태 발생 직후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로 복귀해 밤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격 패턴과 방어 상황이 복잡한 그래프와 코드로 표시되었고 수십 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숨막히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공격 트래픽의 주요 발신지 IP 대역은 차단했나?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방화벽은 아직 유효한가? 추가적인 백도어 시도는 없는지 면밀히 감시하도록. 국민들에게는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관련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라. 지훈의 지시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는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공격의 근원지를 역추적하고 배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의 전략적 판단과 신속한 결정은 혼란스러웠던 초기 대응 국면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그의 지휘 아래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밤낮 없이 공격을 막아내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상황은 TV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서연 역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작은 규모였지만 주요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었기에 이번 사태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접근이 막혔고 예정되었던 보고회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뉴스 화면에는 강한이 브리핑을 하는 국방부 관계자나 사이버작전사령부 내부의 긴박한 모습이 비춰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의 강지훈 중장이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비상근무 때문에 지훈과 서연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서연은 그에게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몇 번 보냈지만 그는 아주 짧은 답장만을 보내올 뿐이었다. 그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서연은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멀리서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한편 박유라는 이번 사이버 공격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기회로 여겼다. 그녀는 최근 사교계에서 알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국가사이버 안보 관련 비공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히 강지훈 중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훈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고 가능하면 그의 마음을 되돌리려 계획했다. 간담회가 열리던 날, 유라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지훈의 동선에 맞춰 움직였고 마침내 휴식 시간에 그와 마주칠 수 있었다. 지훈 씨, 아니, 강 중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지훈은 유라를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공적인 자리였기에 예를 갖춰 대했다. 박유라 씨, 오랜만입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요즘 국가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는 우리 미래와도 직결되잖아요. 강 중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유라는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국가안보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 씨, 잠깐만요.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전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바로 그때 간담회 준비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이서연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서연은 유라가 지훈에게 매달리듯 말을 거는 모습, 그리고 지훈의 차갑지만 어딘가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아는 사이였나?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훈은 서연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유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유라 씨, 지금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미련도 여지도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움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훈과 유라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훈이 왜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알고 싶었다. 사이버 공격 사태는 며칠 후 강지훈과 그의 팀의 활약으로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유라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 역시 간담회에서 유라를 만났던 일을 서연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유라와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침묵과 오해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지훈의 비밀스러운 신분, 박유라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느껴야 했던 거리감.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역시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밝고 편안하게 자신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지만 워낙 큰 사건을 겪은 후라 모두가 예민해져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조만간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될 운명이었다. 박유라라는 변수가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이버 공격 사태 이후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서연은 간담회에서 보았던 박유라와 지훈의 관계,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지훈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 역시 서연의 달라진 태도를 감지했지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업무 처리와 유라와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서연이 몸담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박유라였다. 유라는 마치 서연의 직장 상사라도 되는 듯 당당한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서더니 다짜고짜 서연을 찾았다. 이서연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거절 못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함께 날카로운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사무실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유라를 따라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유라는 본론을 꺼냈다. 이서연 씨, 강지훈 씨. 아니, 강 중장님하고 무슨 관계죠? 솔직하게 말해요.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서연은 유라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어떤 관계인지는 박유라 씨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상관할 바가 아니라니. 웃음네요. 지훈 씨는 원래 내 남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같은 순진한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지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양 거들먹거렸다. 아마 당신은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가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서연은 유라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제가 아는 강지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유라는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똑똑히 보여줄게요.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다. 서연은 유라의 협박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훈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훈에게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훈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서연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오늘 박유라 씨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었어요.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유라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와 지훈 씨 관계를 묻더군요. 그리고 지훈 씨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박유라 씨와는 어떤 관계였고, 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셨던 건가요? 그리고 지훈 씨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건가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알고 있는 평범한 강지훈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재난 문자였다. 그리고 고디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데이터 센터에서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데이터 센터는 국가 주요 전산망과도 일부 연결되어 있어 자칫 제2의 사이버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조심하세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번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박유라가 오늘 했던 협박이 뇌리를 스쳤다. 며칠 후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고 배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강지훈은 이번 사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차원에서의 지원 및 수사 협조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에게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강지훈 중장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가 과거 박유라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러 장, 그리고 그가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군 고위직에 오른 것처럼 암시하는 조작된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메일 발신자는 진실을 알리는 내부 고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서연은 단번에 이것이 박유라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사진 속 지훈과 유라는 분명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하지만 조작된 문서들은 너무나 허술해서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지훈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서연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하게 들렸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유라와의 과거, 자신의 진짜 신분, 그리고 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유라와는 과거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의 가난과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의 제 위치에 대해서는 그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에게도 차마 제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서연 씨마저 저를 오해하고 떠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동안 지훈이 홀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 짐작하며 가슴이 아팠다. 박유라가 보낸 익명의 메일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다. 이미 지훈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제가 받는 익명의 메일, 아마 유라가 보낸 것일 겁니다.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마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도 저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이 글썽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훈 씨를 믿어요.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훈 씨의 진심을 의심한 적 없어요.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 씨,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군인이자 한 남자 강지훈의 진심 어린 청혼이었다. 그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바로 그 시각, 박유라는 자신이 보낸 익명의 메일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사실과 강지훈이 이서연에게 청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와 후회로 몸을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자신이 경멸했던 사촌 이서연이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유라는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약혼 소식은 곧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졌다. 서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지훈의 높은 신분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의 진솔한 모습과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고 이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반면 유라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유라의 부모는 딸의 어리석은 선택을 질책했고 유라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음모나 방해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결혼식은 대한민국 상류 사회와 군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성대하고 아름답게 거행되었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졌고 하늘에는 축복을 알리는 듯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하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군 최고위급 장성들, 그리고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강한 믿음과 행복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늠름한 예복 차림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오직 신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줄에는 지훈이 존경하는 예비역 대장이 맡았다. 그는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이 마치 운명과 같았다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당부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심을 담은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나 강지훈은 이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당신만을 바라보고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이서연은 강지훈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넘실거렸다. 반지를 교환하고 성스러운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이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의 한쪽 구석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박유라였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식장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증오, 그리고 알 수 없는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이대로 강지훈과 이서연의 행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망치고 강지훈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라도 남기고 싶었다. 유라는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흩어지는 틈을 타 식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신부 대기실에 있을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접근해 과거 지훈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온갖 거짓말로 서연을 모욕하여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음흉한 계획은 지훈의 철저한 경호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감지되고 있었다. 지훈은 유라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최측근 경호팀에게 유라의 동태를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유라가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것을 포착한 경호팀은 즉시 그녀를 제지했다. 박유라 씨, 더 이상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경호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라는 당황했다. 비켜요. 난 신부 친구예요. 잠깐 이야기만 하고 나올 거라고요. 유라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지훈의 비서실장이 유라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말했다. 박유라 씨,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당장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다시 악을 썼다. 강지훈, 이서연, 너희들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강지훈은 원래 내 남자였어, 이서연. 넌 내 것을 빼앗은 도둑년이야. 그녀의 추악한 외침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몇몇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하지만 유라의 발악은 거기까지였다.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듯 식장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아나운서 지망생이자 사교계의 꽃이었던 박유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만 것이었다. 한편 지훈의 결혼식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과거 지훈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한 퇴역 장성이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지훈의 군비리 의혹을 몇몇 언론사에 흘린 것이었다. 그는 지훈의 결혼식 당일 이 기사가 터져나와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혼식을 망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훈의 정보팀에 의해 사전에 파악되었다. 지훈은 즉시 법무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시에 그 퇴역 장성의 과거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역으로 공개하며 그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결국 지훈을 음해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제보자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지훈의 결백함과 위기관리 능력만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소동은 신랑 신부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처리되었다. 지훈은 서연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직 서연과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피로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지훈과 서연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그가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스러운 신부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서연 씨,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완벽해졌습니다. 당신은 내게 비치고 희망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박유라의 추악한 방해 시도와 숨겨진 음모들은 오히려 강지훈과 이서연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결혼 생활은 햇살 가득한 아침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국방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강지훈은 이전보다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 이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사교계나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남편과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교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명한 여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바쁜 일정과 막중한 임무를 이해하고 묵묵히 내조했으며 그의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지훈 역시 아내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늦은 시간 퇴근해도 서연과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주말에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와 함께 장을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삶에서 중장 강지훈의 모습과 아내의 남편 강지훈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서연의 존재는 그의 강인함에 부드러움을 더했고 그의 냉철함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가끔 서연은 과거 지훈이 박율에게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훈은 언제나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모든 불안감을 떨쳐내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했다. 지훈은 군에서도 변함없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새로운 국방 전략 수립, 첨단 무기체계 도입, 그리고 복잡한 국제 군사 협력 문제까지 그의 손을 거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리더십과 통찰력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앞날은 더욱 밝게 빛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거나 권력에 취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서연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박유라는 처절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파혼, 그리고 그의 결혼식에서 벌였던 추태는 순식간에 사교계 전체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다. 한때 그녀를 떠받들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비웃거나 동정했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층 진입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눈앞의 물질적인 조건만을 좇았던 자신의 편협함과 속물근성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뿐이었다. 그녀는 가끔 밤늦게 술에 취해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매달리기도 했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했다. 그에게 박유라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 현재의 행복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과 서연의 결혼 2주년이 되던 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딸이 태어났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엄마를 닮았고 씩씩한 기상은 아빠를 닮아 있었다. 지훈은 딸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서연은 그런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더 없는 평화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훈은 문득 과거를 회상했다. 박유라와의 아픈 이별, 그리고 서연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여보. 지훈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과 우리 딸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배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멀리서 한때 잘 나갔던 방송인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박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우연히 지훈과 서연, 그리고 그들의 딸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질투, 후회,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의 감정. 그녀는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더 이상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이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강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그들의 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석양이 물드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언제나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랑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